그러면 드레스샵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메이크업 그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따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돈 안 받아 그냥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잡을 때 요거는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당신의 아름다운 웨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그 드레스. 신부님들 최고 중요하죠. 드레스샵 어디서 하셨어요? 지금은 샵이 없는 걸로 알고 디바탐탐이라는 곳에서 드레스를 저는 진행을 했어요. 본식 드레스를. 얼마 하셨어요? 드레스 비용만? 쓰드메 그것도 포함이긴 하겠지만 드레스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무래도 더 예뻤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블랙라벨 네, 그런 거를 추가를 해서 저도 피팅을 했어요. 얼마 줬어요? 그 당시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했네요. 드레스로 선택을 했고 네. 요즘도 드레스 추가 비용은 한 30에서 80만 원대가 가장 많고, 맞아. 수입 라인 같은 경우는 100, 15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드레스 추가 비용도 거의 한 70% 정도 신부님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드레스 추가 비용도 샵에 가신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비용은 한 50에서 8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도 드레스 맞아요. 추가 비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결혼 준비하면 또 그런 게 남자는 좀 무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신부님들 얘기할 때 드레스 추가 비용 없는 라인도 솔직히 이쁜 거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저는 드레스 추가 요금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라는 드레스샵에서 했어요. 광안리에 있었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없네요. 어떻게 플래너 2명이서 선택한 드레스샵이 좀 없다. 좀 마음 아프긴 해. 그래서 추가 비용 없는 라인으로 했고, 와이프도 없는 거를 보러 갔는데, 근데 이제 입어보니까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블랙라벨 드레스가 그때 50만 원, 저도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랙라벨은 확실히, 이쁘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추가 금액 없는 드레스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바꿨네요. 이게 여자의 마음하고 남자의 마음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신부님이란다. 우리 와이프가 그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이제 그게 더 이쁠 것 같다 이래가 얘기해줘가지고 다행히 그냥 내가 편하겠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래서 할인해 주셔가지고 저는 50만 원을 이제 30만 원 추가하는 드레스로 바꾸게 되었죠. 드레스 샵에 가면 추가 비용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레스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내고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3벌에 5만 원 또는 3벌에 10만 원 이렇게 드레스 투어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투어를 한다 하면 투어 비용까지 예산대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자면은, 그러면 드레스샵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드레스 샵을 간다 하시면은 드레스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80만 원 선이 가장 많고 50만 원대, 80만 원대를 많이 선택하시기는 하시고, 그리고 수입 라인 같은 경우는 100, 150 그 이상도 있기는 하지만 100에서 150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꼭 하고 싶다 하시면 3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예산을 또 생각지 못하는 이렇게 비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죠. 네, 선택사항이라는 건데, 근데 진행하다가 모르고 결혼 준비하는 거랑 또 알고 결혼 준비하는 건 또 틀린 거니까, 그래서 드레스 보실 땐 요건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따로 했어요. 저는 패키지대로 안 하고 드레스샵도 따로 계약하고 스튜디오도 따로 가고 다 따로 했었는데, 알렉산드라 드레스 그 패키지 비용은 이제 100만 원, 그리고 그 라벨 추가 비용 했으니까 30만 원이니까 총 130만 원 했고, 저는 투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 드레스가 이뻤거든요. 다음 편은 이제 그 메이크업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비바탐탐 안에 이제 메인 실장님한테 요청해서 그냥 받았어요. 따로 메이크업을 별도로 하진 않았고, 네, 메이크업을 그냥 자체 드레스샵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또 추가 비용 나온 거 없어요? 저는 추가 비용, 본식 당일에 메이크업 추가 비용을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손주 2명. 할아버지. 아버지는 얼마? 한 5만 5천 원? 5만? 네, 그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오래됐다. 6년 남자분들, 남자들, 저희 남동생 2명도 전 추가해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신랑 신부님은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고, 패키지에.
패키지로 하셨을 때 포함이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을 양가 어머님 헤어 메이크업 비용 여자 기준으로는 요즘은 1인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샵이나 웨딩홀에 연계된 곳은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이제 메이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 있죠. 그런 곳은 한 2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여자 1인당 기준 생각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한 8만 8천 원 또는 11만 원 요 정도 요즘 비용이 좀 올랐어요. 해운대 쪽 진짜 비싸던데. 아무래도 좀 금액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죠. 이경민 볼에. 네, 이경민 볼에 지금 한 55만 원 신랑 신부님. 하고 혼주님은 1인당 한 20만 원 중후반대 27만 5천 원. 그리고 뭐, 이 정도? 남자가 남자는 11만 원. 리허설 메이크업이 리허설도 동일해. 리허설 추가하시면은 한 4, 50만 원 해요. 그래서 원장님 기준. 이경민 볼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 드레스만 따로 하고 메이크업은 알렉산더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메이크업 샵이 있지만 저는 이제 윤민이라는 메이크업 샵을 또 따로 진행했거든요. 그때 계약했을 때 이제 신랑 신부 메이크업 하는 게 저희 25만 원 그리고 어머님 15만 원 그러면 우리 쪽 어머니 2명이니까 30만 원 그리고 시누이 1명 15만 원 그리고 남자 메이크업이 저도 5만 원 했던 것 같다. 아버님 2명 5만 원 5만 원 요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따로 하시거나 그 다음에 패키지로 있는 경우도 많이들 하는데 따로 하셨을 때는 정리해드리자면 신랑 신부 메이크업 보통 25만 원에서 아까 이름이 얼마였죠? 55만 원. 한 55만 원까지 생각하면 되고 혼주 메이크업이 보통 한 10? 요즘은 좀 많이 올랐긴 하지만 한 15만 원에서 한 22만 원이 평균이고 맞죠? 외부로 가면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들도 이제 예산 잡았을 때 남자 메이크업도 몇 명 받을지라 그리고 혹시라도 그 보면 당일날 보면 뭐 고모, 이모 요렇게 당일날 막 급하게 추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셨을 때 메이크업 인원도 내가 몇 명을 받을 건지를 미리 예산해서 잡아놓는 것도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부분은 너무 비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금액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1인당 여자 기준으로 20만 원 진짜 생각을 해주셔야 되긴 해요. 중요하죠 메이크업. 네. 네. 그리고 당일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 주셔야 돼요. 담당 플래너라든지 또는 개인 준비하시는 분도 메이크업 샵에 예식 날짜에 스케줄 가능한지 체크하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당일 추가 절대 안 돼요. 맞다. 리허설 메이크업. 저 리허설도 했죠? 했어요? 네. 저도 했거든요. 리허설 메이크업 중요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었고 리허설 메이크업 굳이 꼭 안 해도 된다 생각하긴 해요. 워낙 진짜요? 요즘 실력 출중하셔서. 하긴 근데 저도 인스타 봤는데 저도 리허설 메이크업을 이제 받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고객 성향인 것 같아. 네, 근데 실장님은 어. 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알고 불안해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일반 신부님들 마음이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알지. 잘하는 거 아는데 근데도 받고 싶다니까. 야 그 돈 아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거는. 그러면 추가해야죠, 당연히. 맞죠, 맞죠. 리허설도 추가하고,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실장님 말씀처럼, 리허설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선택사항이라는 거.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당일날 이제 스드메에 대해서는 나온 것 같고요. 와, 이제 결혼식 당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결혼식 당일날 필요한 게 이제 스냅. 결혼식 날 이제 본식 스냅 이렇게 찍는 건데 요새는 서브 스냅, 뭐 메인 스냅 이렇게 많이 나눠지긴 하는데 이사님은 스냅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메인 스냅 작가분이 계셨고, 어디서 했어요? 그리고 리틀 플레이스. 아 그래서 이제 개인 스냅 작가님이 한 분이 원래 오시잖아요. 원래 이제 포함된 게 한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대기실에서 모든 하객이랑 다 찍고 싶었기 때문에 작가님 추가를 했어요. 그 메인 무조건 스냅에서? 대기실에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서 작가님이 이제 대기실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다른 분 한 분은 이제 하객들이랑 인사하는 모습들 신랑이랑 저희 부모님들도 찍고 그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주셨고 얼마 들었어요? 원래 진행을 했으면 한 200만 원대 상품 정도 되는 스냅인데 왜냐면 작가도 저는 이제 스냅 작가분이 2분에서 3분 정도 와. 했었고 비디오 작가도 있었고 하지만 아무튼 스냅만 따져봤을 때는 페이지도 한 50에서 70 정도 나왔거든요. 원래는 신부 대기실 붙었잖아요. 그렇죠. 패배 끝날 근데 때까지. 이제 메이크업 샵 추가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스냅 작가님, 저도 메이크업부터 추가했겠구나. 메이크업부터 결혼식 끝날 때까지 촬영했는데, 저도 메인 촬영은 저는 세븐에서 했어요. 세븐에서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서브 스냅. 셀프 웨딩 찍어줬던 그 아브니르 작가님, 맞네. 아브지르 작가님 해가지고 그때 80만원 이제 추가했는데 저는 60페이지 앨범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결혼식 패배 끝날 때까지 저도 작가님은 2명 요렇게 진행했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구성은 요즘은 30피에 3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부 대기실부터 뭐 패백하시면 패백까지, 안 하시면 뭐 예식 끝날 때까지 촬영을 하는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메이크업부터 촬영을 하신다 하니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정도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지 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 구성은 30피니까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작가 추가. 그쵸. 작가님도 이제 원래는 한 분이니까 한 분을 더 요청드린다 하면은 비용도 한 20에서 30만 원대. 이것도 스냅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들 패키지대로 가는 구성도 최고 좋겠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잡을 때 요거는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촬영할 때 스냅 촬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스냅에서도 결혼식 날 뭐 메이크업부터 찍을 건지, 아니면 앨범을 몇 배 필요할 건지, 그리고 작가님은 또 누구로 할 건지. 근데 요새 서브 작가님 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감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서브 작가님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결혼 준비하실 때 예산을 같이 잡아 드리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식 날짜랑 예식 장소, 시간이 정해진다 하면은 바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약하자마자? 네, 왜냐면은 서브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도 않고, 업체에도 이제 작가님 많이 계신 게 아니라서 미리 해주시면 좋고, 비용도 앨범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앨범 구성도 있지만 서브 스냅을 이제 신청을 하면 보통 이제 웹용 파일 주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앨범 안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앨범 추가 비용이 들더라고요. 이제 서브 스냅 같은 경우는 누가 잘 찍어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색감이라든지 분위기나 요거를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업체 리스트는 보내드리거든요. 서브 스냅 업체들 리스트. 근데 그 최고 좋은 거는 네이버에 부산 본식 스냅 아니면은 부산 서브 스냅 이렇게 검색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페이지도 많으니까 꼭 1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보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사항이 비디오 하셨어요 혹시? 네, 다 했죠. 저도 비디오 했거든요. 스튜디오 때도 했고 아까 저희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도 했지만 본식 때도 저는 우리 미디어 우리 미디어 있구나. 지금 생각하면 더 좋은 스페셜 상품을 했을 건데 그 당시에 노블레스 상품 진행했어요. 요것도 지금 현재 기준 한 4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할 수 있는 상품. 요거는 메이크업 씬부터 촬영을 하긴 했어요. 저도. 그럼 좋은 거 하셨네. 그것도 추가 비용. 네. 원래는 대기실 노블레스 상품이라는 자체가 비디오도 상품에 따라 좀 시작점이 다른데 보통은 대기실부터 맞죠. 촬영 들어가는데 저는 메이크업 씬부터 추가를 했어요. 메이크업 한 거 가죠? 네, 메이크업 추가를 해서 촬영을 했던. 메이크업부터 결혼식 끝날 때까지. 네. 하지만 기본 구성에서 그 메이크업 씬은 또 추가했다라는 네. 거. 그도 뭐 1인 작가, 2인 작가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도 촬영 작가님이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는 굳이 추가는 안 했었어요. 비디오는 안 했지만 기본 구성에서 메이크업 씬 추가 했어요. 비용은 얼마인지 기억나요? 메이크업부터 촬영하면 한 22만 원 추가했던 것 같아요. 혹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도 한 그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비디오가 요즘에는 쓰드메 상품에 불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도 선택사항이니까 비디오 촬영한다 하시면은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대기실부터가 아니라 메이크업 씬부터 촬영을 하신다 하면은 그 추가 비용. 혹시나 작가님을 한 분 더 초대를 한다 하시면은 그 비용 들 수 있는 거. 비디오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네, 요것도 결혼 준비하셨을 때 비디오가 또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패키지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거의 빠져 있는 경우 아까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 좀 많거든요. 요런 비용도 결혼 준비했을 때 예산을
잡는 거를 미리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추가 추천 드려요. 진짜 영상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비디오 추가했고요. 저는 막 뮤직비디오 막 영화같이 해서 그 영화 속에 내가 막 주인공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 보는데도 너무 좋거든요. 식전 영상으로도 써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찍었지. 셀프 웨딩 했을 때 또 뮤직비디오 하나 찍었지. 그 결혼식 당일날 저도 메이크업부터 찍었고요. 그 다음 나노페이스 하고 저는 2인 작가 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까 이사님도 욕심 부렸던 게 신부 대기실 하면 붙어 있으면 좋겠고 네. 밖에서 찍어주는 저도 신부 대기실 하면 저도 하객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하객들의 그 표정도 영상을 다 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업체 대표님께서 그럼 2인 촬영을 좀 추천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2인 촬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정리해준 내용처럼 비디오 촬영했을 때 그리고 뭐 추가 비용 그리고 메이크업부터 할 건지 아니면 작가를 추가할 건지 요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식 당일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 한번 뭐 있는지 한번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본식 당일로 봤을 때 뭐 축가 섭외를 한다, 지인이 하더라도 뭐 그런 사례비 그리고 사회, 지인이 봐도 사회나 주례, 지인이 봤을 때 비용 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섭외를 추천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케도 스드메에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거기서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부케도 꽃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10,000원에서 뭐 50,000원까지 정도 또는 더 높은 것도 있는데 10,000원에서 한 50,000원? 요 정도 선은 들 수 있어요. 그것도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타 지역에 계셔서 버스 대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버스 섭외하는 비용 좀 들겠죠. 지역마다 거리상 그렇죠. 다를 거고 그리고 버스를 이제 대절을 하면 거기 안에 음식을 또 넣어요. 버스 대절을 할 경우에는 버스 대절뿐만 아니라 안에 간식 비용도 들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첩장은 또 불포함이에요. 청첩장은 불포함이기 때문에 청첩장도 비용 추가로 들어요. 또 요새 웨딩 해가지고 막 그 뮤지컬 웨딩이랑 막 그것도 하시는 분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웨딩은 아니었죠. 뮤지컬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통 뭐 100만 원에서 막 200만 원인데 그것도 2인 기준이냐 뭐 3인 기준이냐 맞아요. 4인 기준이냐 해서 보통 금액이 틀린데 보통은 4인 기준으로 또 많이 하는데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에서 200만 원인데 저도 이제 제 아시는 세레나데 부산에서 세레나데가 그때 진짜 잘했는데 지금도 세레나데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웨딩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 성악 이렇게 하는 웨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협찬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60에서 한 80만 원이었고 3중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했을 때 혼주 입장 한 곡, 신부 입장 한 곡, 신랑 입장 한 곡, 그리고 축가 한 곡, 그 다음 마지막에 행진 한 곡 요렇게 해서 5개 분야가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했을 때 너무 만족했어요. 그쵸. 그러면 사회는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측정하면 될까요? 만약 신부님들 준비한다면. 네, 일반적으로 추가를 하신다 하시면 25에서 30만 원 정도 사회자 비용 추가될 수 있어요. 뭐 줄에 없는 예식, 줄에 있는 예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사회 섭외를 하면 비용 발생하고요. 주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축가는 그러면? 축가는 한 20만 원 정도 1인으로. 했을 때 20만 원. 그리고 저는 이제 지인분이 축가를 해줬을 때는 상품권 10만 원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정도 돈은 표시는 해야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은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도 돈 줘야 되겠다. 당연하죠. 맞죠. 지인이 하면은 예전에는 옷을 한 벌 해준다고 하는데 부담스러워.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 맞춤 너무 예복하면 비싸. 비싸서 진짜 비싸. 일단 뭐 그래도 봉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봉투를 드리더라고요. 예, 그 정도 선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맞아, 하여튼 맞아. 비용 감사 비용이 들고 그리고 청첩장 돌릴 때 청첩장 얘기가 아까 나와서 돌릴 때 식사 뭐 밥 사주고 와. 술 사주고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그 생각지도 비용이 못했어요. 진짜 청첩장 최대한 안 돌리긴 했는데 많이 안 돌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들었어요. 몇백이나 들었구나. 몇백 들었어요. 왜냐면은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하니까 그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별로 어느 정도 묶어서 뭐 선물을 한다거나 뭐 식사를 살 자리 이런 것도
예산대에 어느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얼마를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건 정확한 게 지금 제 신랑이랑 저랑 카드값이 그때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때 몇백만 원, 둘 다 몇백만 원씩 찍었으니까 한 2달, 3달 동안. 그래서 그 비용 예산대에 꼭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끌고 그러는데 그날 진짜 청첩장 뿌린 날 막 카드가 폭탄을 맞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넣었던 게 왜냐면 술 한 잔 먹어봤자 뭐 2만 원? 뭐 3만 원? 안주 하나 시키고 그러는데 또 1차에서 안 끝나. 그쵸. 완전 뽕 뽑으려고 내한테 막 와 없는 거 있는 거 다 시키고 또 비싼 거 먹는데 나는 간단한데 저기 어디고 저기 봉구비어 이런 데 좀 가가지고 가가지고 한 잔 먹이려 했더니 막 친구야 막 근데 갑자기 뭐 소고기도 안 먹으면 소고기가 나네. 와. 그 비용 무시 못하고. 진짜.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도 에. 피로연 하잖아요. 피로연 비용 엄청 썼어요, 저. 피로연 비용, 막 장소도 대관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피로연 인원이 그때 한 4, 50명 왔거든요. 와, 4, 50명 정도 왔는데, 한 장소를 또 대관하고 술 먹고 안주 시키고 그리고 1차 안 끝나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가고 하니까 그것도 몇백 썼어요. 제가 현금을 200~300만 원 정도를 일단 예약금 따로 대관한 거 내고 200~300 정도 있으면 다 썼어요. 다? 많이 썼어요. 그날? 네. 필요한 비용도 어느 정도 예산대를 잡고 인원도 생각을 해서 예산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니문 다녀와서 선물값도 거의 한 500 이상 썼어요. 500에서 700 정도 썼나? 그 정도 썼던 게 대박이다. 저는 좀 많이 쓴 케이스긴 해요. 저도 많이 썼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명품 화장품이라든지 저희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한테 이제 명품 립스틱 이런 거 사주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그래도 감사 인사 와. 그래서 선물을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선물도 누구한테 어느 정도 금액선에 할지 어떤 걸 할지 예산대를 잡아두시고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보통 사무실에 선물을 돌리기도 하지만 떡이라든지 이런 것도 돌리잖아요. 와. 네, 그래서 그 비용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떡 말고 쿠키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또 답례로 쿠키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네, 떡 대신에. 그래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 네, 그래서 아는 언니가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도 예산대에 잡아두시고. 혹시 그분 뭐 다음 편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제가 섭외해 보려고요. 그분 진짜요? 일단 거의 다 됐긴 한데 그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결혼하신 분이니까 뭐 혼수 부분이나 혼수에 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 있죠. 그거 그분한테 또 제가 섭외 꼭 아니 맨날 해가지고. 혼자 지금 그 영상 보면 칙칙해요 남자 혼자 나오는데 근데 이사님 나왔을 때 영상 앞에 보시면 헤어 메이크업 영상 네. 있죠. 와 그게 뷰수가 벌써 3,000이 넘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네요. 그 결혼 준비하면서 아까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도 비용도 있겠지만 또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요거는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저랑 또 상세하게 지금 얘기만 들어도 와 무슨 결혼 준비할 때 저래 많이 돈을 들고 저렇게 들어가고 내가 결혼 준비할 때 저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근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자면 결혼식 당일날 이제 추가적으로 필수로 생각해야 되는 건 사회, 그 다음에 축가, 그 다음에 뭐 뮤지컬 웨딩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부케 아까 추가 요금이 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버스 대절. 버스 대절 이런 것들도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가 하는데 가방순이라나 뭐라 하지? 잘 서브 봐주시는 친구. 네, 그 친구한테도 감사 표현을 하자. 그거 꼭 표현해야 돼요. 그거 섭섭해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진짜. 제가 결혼 진행하다 보니까 가면 그 옆에서 하신 분들 그 하는 거 없어 보이지만 하는 진짜 그쵸, 많아. 진짜 많아. 옆에서 직권도 받아주고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오늘 제가 그 이사님과 저랑 결혼 준비했던 거라든지 그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따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오늘 영상에서 못 봤던 부분들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 엑셀표 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리스트 밑에 영상에다가 준비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고 그 체크리스트 봐서 내가 이건 준비할 거라면 동그라미 치고 준비 안 할 거라면 XX 해가지고 결혼 준비하셨을 때 날짜가 나오기 전에도 결혼 준비 얼마가 들어갈 건지 예산을 잡았을 때 정말 유익한 자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누르고요. 좋아요 누르고요. 앞에 링크 타셔가지고 돈 안 받아요. 그냥 다 무료로 배포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준비했을 때랑 제가 준비했었던 자료도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하실 때 아주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자료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아직도 못 내왔던 것들 그리고 결혼 준비했을 때 이외에도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네. 혼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와 인테리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와 아무튼 그것도 할 얘기 많죠. 네. 진짜 많아요. 진짜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것도 많은데 요건 진짜 꿀팁 영상이 될 거니까 다음 편 꼭 놓치지 말고 네.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하면 바로 뜨거든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때 그 편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당신의 아름다운 웨딩을 준비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같이 함께 해주신 백하나 이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사할까요, 우리?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 쉽지가 않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